올여름 시작부터 더위가 심상치 않습니다. 밖에 나가면 내리쬐는 햇볕이 아프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드는 요즘인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령되는 날씨에 주의해야 할 질환도 많습니다. 오늘 이경실 가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 여러 가지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정말 이번 주 너무 더웠습니다. 역대급 6월 더위 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온열 질환자 수도 늘고 있다고요. 네, 저는 지금 이제 오늘 또 하지잖아요. 네. 너무 더운데 이런 상태가 되면 장마 끝나고 얼마까지 올라갈까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우리나라가 1년 단위로 오늘을 기점으로 지난 1년간 얼마나 많은 온열 환자가 나오는지 이제 레포트가 매번 나오는데요. 네. 현재 지금 하루에 10명 이상 아, 발생하고 있고 온열 질환 환자 수가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80% 가까이 증가하고 있고요. 네. 날씨가 또 우리나라는 덥기만 한 게 아니라 습한 형태이고 거의 약간 동남아 같은 날씨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많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이 좀 나타나면은 온열 질환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많은 환자분들이 힘이 없다. 더위 먹은 거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하시죠. 그래서 그런 느낌이 맞습니다. 그 느낌이 들 때 조심하셔야 되고요. 온열 질환의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대부분 고온에 노출이 됐는데 이게 해소가 되지 않을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사병, 열사병, 그리고 열경련 다양한 증상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위험한 것은 어지럽고 메스껍고 이런 증상이 있고 혼미해질 때입니다. 그래서 네. 반드시 중간중간에 휴식을 취하셔야 됩니다. 네, 앞서도 이제 일사병, 열사병, 열경련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비슷해 보일 수 있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저희 이제 일반 환자분들이나 일반 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걸 굳이 구분하실 필요는 없고요. 저희가 의학적으로 환자분을 대할 때 판단하는 거긴 합니다. 하지만 상식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열사병이 이제 가장 문제가 되죠. 네. 일단 그분은 이제 40도 이상 열이 나고요. 아. 이 열이 방출이 안 돼서 정신적으로 혼미해집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건 고온에 노출이 됐는데 발열이 되지 않아서 40도 이상 열이 날 때 가장 위험한 증상이고요. 이럴 때 119를 반드시 부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흔히 이제 일사병이라고 하는 열 탈진은요. 네. 수분이 들어오지 못해서 그러니까 땀을 너무 많이 흘렸는데 수분이나 염분을 비롯한 미네랄이 충분히 공급이 되지 않아서 탈진 상태로 있는 게 일사병입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요즘 많이 있으신데요.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오래 서 계시다가 어지러울 것 같고 특히 이제 여자분들이 한 번씩 실신하셔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 많은데요. 네. 이런 경우도 이제 열실신 그리고 또 여기서 경련 증상이 있으면 열경련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잠시 말씀을 해주셨긴 합니다만 사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너무 덥다 힘이 없는데 근데 언제쯤 어느 정도가 돼야 병원에 가야 될 수준인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 기준이 그렇죠. 있을까요? 네, 일단 더위를 먹은 것 같다고 병원에 가실 필요는 없는데요. 네. 다만 이제 질병이 아주 중증 질환이 있으시거나 고령층이신 경우에 네. 가족분들이 좀 잘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너무 더운데 하는 그 생각이 들 때 여러분 반드시 조금 시원한 곳에 가셔서 쉬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바깥 온도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내가 체감하는 온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기가 반드시 되는 데 계시면 크게 치명적으로 가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히 이제 혈관이 안 좋으신 분들은 말초에 혈액 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온열 질환에 아주 취약해서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65세 이상이신 분들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보통 그러면은 우리가 너무 더워서 막 쓰러질 것 같다, 혹은 그런 사람을 발견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좀 응급 조치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을 반드시 좀 시원한 곳으로, 그러니까 그늘이라도 조금 있는 곳으로 일단 옮기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 보셨을 때 머리카락이나 이런 데 땀에 젖어 있으면 그래도 이제 열사병은 아니에요. 열사병은 상대적으로 땀이 적게 나거나 안 나서 문제가 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만졌는데 몸이 너무 뜨겁고 근데 땀이 별로 없다 하시면 바로 119를 부르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런 분들을 뭔가 조치를 하시겠다고 물을 드시게 하시거나 하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식이 혼미하기 때문에 물이 기도로 넘어가거나 폐로 가면 위험할 수 있어서 물을 먹이시기보다는 차가운 수건으로 열을 좀 식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발견했는데 땀이 많이 있다. 그러면 아직 열사병은 아니시기 때문에 조금 물을 드시게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온 음료를 드시게 하셔도 되고, 그리고 병원으로 가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차가운 수건 같은 걸 말씀하셨는데 보통 이제 얼음 갖고 계신 분도 있잖아요. 얼음찜, 얼음으로 막 비빈다거나 그건 네, 괜찮나요? 아주 급할 때는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아주 차가운 것보다는 오히려 조금 온도가 낮은 게 이제 과학적으로는 열이 발산이 더 잘 되기 때문에 너무 차가운 거를 문질러야겠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이 상온에 있는 물이라도 좀 적셔주시는 네. 게 도움이 됩니다. 네, 이게 또 사람들마다 역치가 다르잖아요. 어떤 분들께서는 매일 이렇게 야외에서 활동을 하는데 이 정도 더위는 괜찮아 하시다가 큰일을 당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네. 또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더 취약하고요. 사람들마다 어떻게 좀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야외 활동을 얼마나 하는 사람이냐 이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어릴 때 시골에 보면 거기서 계속 지내셨던 분들은 노하우가 그렇죠. 있으세요. 그래서 네. 새벽 4시나 5시에 일어나서 일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11시에 거의 퇴근하는 분위기로 네. 지내시는데 그렇지 않고 요즘은 이제 도시에서 생활하시거나 이제 뒤늦게 귀농하시거나 이런 분들 낮에 무리해서 일하시는 경우에 문제가 되고 또 이제 노동을 이제 이 육체 노동을 하시는 경우가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땀이 나면 반드시 참지 않고 중간중간 쉬시는 게 중요하고요. 일상생활을 하실 때는 가능한 이제 자외선을 이제 직사광선을 피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모자나 양산, 선글라스를 활용하시고 또 옷이 너무 조이면 더 긴장이 돼서 어렵거든요. 그래서 네. 좀 헐렁한 거, 그다음 면 속옷 이런 거를 활용하시는 게 좋고 또 이제 어지럽거나 약간 메스꺼운 느낌이 든다 하시면 반드시 쉬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이런 날씨가 막 습해지고 뭐 더워지고 하면 조심해야 될 게 이 식중독 증상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뭐 상온에 노출된 음식을 먹다가 탈이 나거나 그런 경우도 있는데 식중독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네. 주의해야 될 것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이제 전 국민 대상으로 하는 거는 나라에서 노력해야겠지만 개인이 해야 되는 게 3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장 네. 중요한 건 같은 걸 먹어도 옆 사람은 이제 장염이나 식중독으로 고생하는데 안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 노하우를 아셔야 되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손을 씻는 겁니다. 이 손을 씻는 것만으로도 50% 낮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하시고요. 손을 반드시 비누로 씻고 식사를 하신다. 이렇게 더운 시기나 내가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그 부분이 중요하시고요. 2번째는 의외로 꼭꼭 씹어 드시는 게 꽤 중요합니다. 오, 그래서 그래요? 빨리 먹는 식사가 대부분 식중독을 아. 일으켜요. 그래서 네. 기존에 이제 기사들이나 뉴스들 보시면 빵이나 냉면 같은 게 이제 식중독에 가장 노출이 되는데 후루룩 드셔서 그런 거거든요. 우리 몸에는 자연적으로 항균, 항염 이런 작용을 하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꼭 씹어 드시면 치아에서 나오는 물질로 어느 정도 이제 없앨 수 있고요. 또 위에서도 어느 정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천천히 드시는 분들은 장염이나 식중독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오. 그래서 그걸로 또 절반을 줄일 수 있고요. 그래서 아무리 균이 많아도 내가 그 2가지를 지키시면 4분의 1 정도로 확률을 낮추실 수 있고 그 외에 이제 상온에 노출이 될수록 노출된 시간이 길수록 그 균들이 많이 있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상온에 있는 것들은 조금 의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제일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김밥 종류예요. 그래서 만들어서 놓고 또 만드시는 분이 아침부터 쓰셨던 비닐장갑을 다시 끼우시고 썰기 때문에 네. 그런 거를 조금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과일 먹다가 식중독 걸렸다는 네, 네, 얘기도 네. 좀 들어본 것 같은데 맞아요. 최근에 어떤 실험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수박 같은 경우에 실험이 이번에 이슈가 됐는데요. 집에서 사실 수박 자를 때 보시면 저도 그렇지만 수박 껍질을 아주 깨끗하게 씻게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그냥 칼로 자르니까 절반을 크게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 또 나누고. 껍질에 묻어있던 네. 균들이 칼을 통해서 이제 표면에 닿는 게 가장 문제입니다. 아. 그 상태로 랩을 씌우기 때문에 이게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자르겠다 하시면 칼도 아주 위생적으로 준비하시고 껍질도 잘 이렇게 닦으신 다음에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물 많이 드시는데 물을
놓고 상온에 좀 오래 둔 물을 마시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이제 이게 물은 분명히 낙하세균이 있으니까 네. 될 수는 있지만 물 자체가 어디서 왔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그냥 정수물이나 아니면 생수를 드시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네. 이제 공공장소에서 이용하실 때는 너무 오랫동안 있었던 거, 내가 둔 게 아닌데 오랫동안 있었던 것은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그 오랫동안의 기준이 어느 정도일까요? 되게 어려운데요. 네. 사람마다 다른데 실제는 한 3-4시간 이상 지나가면 이제 연구에서는 심지어 뭐 10분, 20분만 지나도 균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이제 증식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또 자연적으로 그런 정도는 이겨내는 힘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는 샐러드나 이렇게 보시면 냉장 시설이 있긴 하지만 좀 바깥쪽에 진열되어 있는 물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한 2-3시간 이상 된 거는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워낙에 건강한 사람이다 그러면 그런 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네. 네, 더위에는 또 에어컨 아니겠습니까? 하루 네, 종일 네. 또 에어컨 틀어놓는 분이 있는데 에어컨 때문에 좀 어지럽다 이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실제 작년에는 저희가 이제 8월쯤 돼야지 이제 냉방병 환자들을 보게 되는데 벌써 냉방병 환자들이 병원에 오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냉방병도 사실은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이 좀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에어컨을 통해서 다양한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생기는 질병입니다. 일종의 감기 같은 거죠. 근데 예. 이제 에어컨이 특히 문제가 되는 건 다양한 바이러스와 균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레지오넬라균이 이제 많이 언급이 되고 있어서 폐렴으로도 갈 수 오, 있고요. 그래요? 조금 위험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저도 에어컨을 청소해야지 했는데 이렇게 빨리 더울 줄 몰라서 네. 아직 청소를 못해서 어제도 못 틀었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이제 에어컨 청소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에어컨을 오래 쓰는데 에어컨 청소 주기는 어느 정도 가져가는 게 좀 좋을까요? 그 아주 이제 스트릭트하게 엄격하게 하시는 분들은 자주 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사실 실생활에서 그렇게는 어렵고 여름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는 한 5월에 미리미리 하실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나오게만 내가 거기에 너무 노출이 되지 않게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네. 환기만 잘 시키면 우리가 그렇게 큰 병이 되는 확률은 높지는 않습니다. 네, 참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들 하다 보니까 진짜 여름이 왔구나 싶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좀 말씀처럼 건강한 여름을 보내기 위해서 지켜야 할 꿀팁이라는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3가지를 말하는데요. 네. 물, 바람, 그리고 휴식입니다. 그래서 물을 충분히 자주 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텀블러에 넣고 다니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바깥 온도가 이제 지금 벌써 34도잖아요. 오늘 34도가 된다고 하는데 그럼 8월쯤 되면 왠지 40도가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데 네. 바깥 온도와 상관없이 나의 체감 온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부는 곳이나 환기를 항상 기억하셔야 되고 이제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중간중간 환기가 꼭 필요합니다. 이론상 1시간마다 하셔야 되는데 그게 어렵더라도 생각이 나면 꼭 하시고요. 그 다음은 이제 내가 알아서 잘 쉬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중간중간 휴식을 하셔서 병원에다가 돈을 많이 안 쓰게 네. 하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물, 바람, 휴식 이 3가지 기억하시면서 건강한 여름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경실 가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